자, 안녕하세요. 이제 스파르타에서 세법 담당하게 된 이훈엽 세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제목 보듯이 남은 50분을 세법에 집중하는 합숙 전략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재정학이랑 세법이랑 80분간 시험이 진행이 되는데 이제 재정학을 보통 30분에 맞기까지 종료하시고 그 남은 50분을 이제 세법의 시험장에서 어떻게 이제 전략을 짜야 되는지 지금 남은 기간이 4개월 정도 남아 있죠. 그 4개월간의 이제 공부 방법과 그에 맞춘 스파르타의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세무사 시험에 합격을 하려면 시험 제도를 완벽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의외로 수험생들이 야, 국기법 몇 문제 나오더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 본인이 직접 몇 문제가 출제되는지, 최근 기출 경향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거의 이제 설명드린다라고 이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무사 40문제 출제가 되는데 이론형과 계산형으로 한번 구분을 해보면 이론형이 1차에는 굉장히 많은 시험이에요. 그래서 19, 18, 17년도 모두 약 30문제간 출제가 됐어요. 이론형이. 그럼 10문제 정도는 이제 계산형이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수험생들이 선생님 그럼 처음부터 이론형만 하시지 왜 계산형을 왜 했어요? 이렇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럼 이제 2차 가서 망하는 거죠. 왜냐면 2차는 세무회계가 100% 계산형으로 출제되고 또 1차에서 많은 부분의 이론형을 이해하기 위해선 계산형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산형을 이론형과 이제 뭔가 사실 분리되기보다는 연결되어 있는 주제지만 그래도 이제 시험 목적 적합하게 이제 직전에 남아있는 이 과정에서는 좀 이론형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9년도에 이제 19, 18, 17 3개년의 기출 경향만 좀 뽑았는데 먼저 국기법은 보통 4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고 또 국징법도 4문제, 국조법, 조처법이 각 2문제씩 출제돼서 4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요 3가지를 수험가에선 기타 세법이라고 좀 표현을 하죠. 사실 굉장히 좀 수치스러운 용어인데 굉장히 중요한 법률이에요. 중요한 법률. 그래서 국기법 등이 이제 기타 세법으로서 12문제가량 출제가 되는데 모두 이론형으로 출제돼요. 모두 이론형. 그래서 1차에서 이제 전략은 기타 세법을 많이 맞추는 것이다. 이렇게 소문이 날 정도로 요 법률을 굉장히 이제 9개 이상 맞추실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달달 외우셔야 돼요. 달달. 이걸 또 왜 이렇게 늦게 하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사실 요 부가세 등의 법률이 2차에도 다 연결이 되고 요 위에 법률은 1차에만 출제가 돼요. 사실 요 국기법은 또 세법하게 출제가 되지만 이제 보통은 이제 1차에만 집중하는 과목이고 양이 적어요. 양이. 그래서 이제 시험 직전에 뭔가 빡 외우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이제 맞추는 그런 커리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요 기타 세법은 2월에 시행령까지 확정되는 그 시점에 아마 공개 특강으로 무료로 진행하니까 그때 반드시 들으셔야겠죠. 근데 혹시 너무 좀 초조하다. 나는 이제 기타 세법을 좀 빨리 듣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19년도에 찍은 강의가 유튜브에 항상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법률은 개정이 상대적으로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먼저 선수강 하시고 그 다음에 20년도 강의를 한 번 더 들으시면 이제 혼자서 회독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2번 정도 되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승리의 부가가치 세법이죠. 1차에서 이제 기타 세법 다음으로 마스터 하셔야 될 과목이에요. 그래서 부가세가 이론형 5개, 계산형 3개 또는 반반씩 4개, 4개, 8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부가세법이 상대적으로 좀 양이 적어서 이제 수험생들이 그나마 잘 하고 잘 맞추셔야 되는 이제 과목이에요. 그래서 부가세 이렇게 마스터하시고 그다음에 소득세부터 좀 양이 많죠. 그래서 10문제 출제가 되고 계산형은 보통 4문제. 법인세도 10문제 출제되는데 계산형이 보통 4문제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40문제가 이제 이론형의 비중이 75% 30문제고 계산형이 25%다. 그래서 1차 세법은 상대적으로 가락률이 막 높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이론형을 16개 이상 맞추면 40점이 넘기 때문에 1차에서의 가락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래서 이론형을 잘 정리하는 게 남은 기간의 핵심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스파르타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과목은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위주로 할 거예요.
그리고 기타 세법은 공개 특강으로 진행하고 나중에 GS 40문제 과정에 이제 어차피 출제를 하니까 그때 다시 복습한 효과가 있을 거예요. 교재는 객관식 세법에서 썼던 요약서죠. 세법 엔딩 1, 2와 각종 프린트물로 타시험 기출문제 같은 거 어떻게 나오나 굉장히 트렌디하게 수업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어떻게 하는지 수업 방식도 설명드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스파를 통해서 과연 무엇을 달성할까? 그 수업 목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1차 세법은 이론형 중심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이제 시험 직전에는 쪽집게 이론 정리를 통해서 말문제 정답률을 확 높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일단 고득점이 나올 수 있어요. 고득점이. 그래도 계산 문제를 안 할 수는 없죠. 왜냐면 계산 문제가 다 어렵게 나오진 않단 말이에요. 정말 쉬운 계산 문제는 오히려 어려운 이론 문제보다 훨씬 빨리 풀고 훨씬 쉽게 맞출 수 있어요. 그런 대비 목적으로 필수 계산 문제는 꼭 풀어드릴 거예요. 이것만은 맞춰야 한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계산 문제 감을 유지해놔야지 1차 합격하고 바로 3개월 뒤에는 2차도 동시에 대비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계산형도 다루지만 이제 비중은 좀 낮다. 그래도 다룬다에 좀 의의를 두고. 그래서 수업 방식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세법 엔딩 요약서로 이론을 빠르게 정리하고 그 안에 OX 지문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거를 객관식 반 때 안 풀었지만 요 스파르 반 때 이제 암기의 목적으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계산형은 필수 계산 문제만 풀 거예요. 그다음 이제 PPT 띄워놓고 뭔가 이제 구멍을 빵빵 뚫리게 한 다음에 암기도 많이 시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최근 트렌디한 느낌, 이제 다른 시험엔 어떻게 하면 출제가 됐을까? 그래서 타 시험에 공무원이라든지 뭐 관세사라든지 공인중개사 등등등의 수험에 맞는 지문만 가져와서 이제 출제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수업 시간에 같이 푸는 그런 훈련을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실제 이제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다라는 이제 수업 예예요. 그래서 부가세 3조 납세 의무가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온 지문이에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자로서 개인, 법인, 괄호에 국가, 지자체 등도 포함하고 그 다음에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는 부가세법에 따라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대요. 그래서 사업자도 납세 의무자에 해당되고 재화를 수입하는 자도 납세 의무에 해당하며 재화의 공급이랑 용용의 공급에 대한 납세 의무가 사업자죠. 그리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납세 의무자가 재화를 수입하는 자인데 중요한 문구들이 괄호에 있죠. 국가 등도 부가세법에서 납세 의무자에 해당돼요. 부가세가 이제 간접세이기 때문에 국가는 소비자의 세금을 거래 징수해서 납부할 수 있죠. 그래서 국가 등도 납세에 포함된다.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지문이에요. 그리고 인격이 없는 사단 등도 굳이 납부 의무를 지우지 않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간접세 부가세에서 어차피 거래 징수해서 내는 세금이에요. 그리고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는 사업자라고 안 써있죠. 사업자 여부 불문, 소비자 지위에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사업자 여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한 지문을 통해서 실제 회계사 세무사에서 어떻게 나왔나 그 OX 지문 볼게요. 먼저 국가 및 지자체는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없다. X죠. 부가세에서 납세 의무자가 된다. 2번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부가세 납세 의무가 없다도 틀렸죠. 왜냐면 재화의 수입은 사업자 여부 불문이에요. 불문. 그래서 X의 지문이고 3번 법인세법과 같이 부가세법에서도 국가 지자체는 납세 의무자에 포함되지 않는 데부터 벌써 틀렸죠. 국가 지자체는 부가세에서 납세 의무자에 해당돼요. 근데 이것은 국가 지자체가 납세 의무를 실질적으로 부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 틀렸어요. 근데 이제 옆 동네인 법인세에서는 비과세 법인에 해당되는 게 국가 지자체죠. 왜냐면 법인세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국가가 번 소득을 국가한테 낸다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X고 법인세과 부가세를 또 비교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회계사 세무사의 이제 기출문제 중에서 핵심 지문을 가져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커리가 최근 타시험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2017년 관세사에도 사업자 부가세법상 사업자의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이 나왔는데 배운 지문을 좀 올게요. 원래 1번이 정답인데 2번 지문을 좀 보시면 부가세법상 납세 의무자인 법인에는 국가 지자체와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포함된다. 맞는 문구죠. 맞는 문구. 5로 판정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업자의 정의 나와 있고 5번 지문도 방금 배웠죠.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번도 맞는 지문이네요. 이렇게 항상 객관식 문제를 푸실 때는 정답 맞추는 거에 의뢰 두기보다는 지문 하나하나 O인지 X인지 판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지 시험장에서 이렇게 지워가지고 최대한 이제 정답률을 높이고 그 안에서 정답을 찾는 그런 이제 스킬을 기르셔야 돼요. 그럼 이제 스파르타를 통한 기대 효과를 잠깐 보시면 먼저 기본반과 객관식을 통해서 이론 정리를 2번 들었어요. 근데 그게 아직 내 걸로 흡수가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은 4달 동안은 내 걸로 만드시는 과정을 해야 되는데 스파르타는 하루에 3시간만 수업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엔 자습을 통해서 자기 걸 만드셔야 돼요. 그때 이론형 75, 계산형 25로 다뤄서 이제 다시 한번 이론을 정리해준 효과를 주고 그 다음에 요 두 동그라미는 하나의 컬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 스파르타 강의 말고 스스로 자습하실 때는 회독을 빨리 하셔야 돼요. 회독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수험생들이 오해하시는 게 자 그럼 1월부터 4월까지 세법을 이제 완벽하게 한번 보고 들어가자 이러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은 이 시험에서 절대 적합하지 않아요. 왜냐면 양이 너무 많죠. 세법뿐만 아니라 원가도 해야 되고 재무도 해야 되고 뭐 재정학도 해야 되고 행소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부가세법 들을 땐 잘 이해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중에 법인세 들어가면 부가세도 까먹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스스로 꼭 안 까먹게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그럼 그 주기를 이건 정답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추천 의견이에요. 세법은 한 달 1회독을 좀 목표로 해서 남은 시험까지 4번을 보는 걸로 최소 4번이요. 왜냐면 시험 직전에 한 2주에 한 번 보는 그런 힘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최소 5번 이상 보는 커리큘럼을 스스로가 계획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예시로 든 게 기타 세법은 강의 듣고 나서 보시면 양이 진짜 적어요. 3일에 한 번 보도록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부가세법은 최대 5일이에요. 최대 5일. 더 빨리 끝내야 돼 사실. 그래서 최대 5일간 한 번 보게끔 커리를 짜세요. 그 다음에 소득세는 좀 양이 많죠. 일주일 정도 따시고 법인세 진짜 많죠. 10일간 짜져서 한 달에 세법 1회독하고 바로 한 달 지났을 때 다시 부가세 볼 수 있게끔 해야지 덜 날아가요. 그래서 이게 회독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최소 한 달에 1회독이고 나중에는 2주 그 다음에 1주 시험 전에는 전범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커리를 짜야지 꼭 높은 점수를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 이제 커리큘럼이고 그 다음에 스파르타 한 3주 뒤에는 실전 모의고사 훈련이죠. 저희 학원의 진짜 자랑. 그래서 다른 학원에는 없는 10번 실전 모의고사에서 이때는 완전 시험 분위기가 나기 때문에 수험생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OMR 마킹도 직접 하기 때문에 막 마킹 실수로도 틀리고 막 그다음 막 뭔가 시간 부족해서 한 번으로 쭉 미는 훈련도 해야 되고 이 10번의 훈련을 통해서 스스로 부족한 점을 잘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진짜 이제 시험 직전에는 합격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아, 이거는 내가 진짜 아직 정립이 안 됐구나. 시험장에서 못 풀겠구나. 이런 주제도 좀 정리하시고 또는 이 문제는 내가 잘 풀지만 5분, 10분이 걸리는구나. 시험장에서 나중에 풀어야겠구나. 이런 거 스스로 굉장히 많이 깨우치시고 주말 GS 강평을 통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도 많이 말씀드릴 거예요. 이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니까 나중에 푸세요. 이거는 무조건 풀어야 돼요. 그 다음 이거 이제 오답으로 이렇게 잘 나오니까 꼭 외우세요. 그래서 이런 GS 과정은 반드시 되는 거 좀 추천드려요. 그래서 10번 훈련하면 이제 기계가 돼 있어요. 세무사 1차 시험에 머신이 돼 있어서 시험장 딱 들어갔을 때 내가 시험을 봤는지 학원 모의고사를 봤는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좀 허무한 시험이지만 무조건 합격할 수 있는 컬이죠. 그래서 이런 스파르타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합격 전략을 짜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스파르타 이제 중간에 드는 일정, 이건 질문이 많아서 따로 설명드리는 건데 먼저 기타 세법 특강은 언제 하나요?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월 초나 2월 중순에 시행령이 확정이 돼서 아마 공표가 될 거예요. 그것까지 다 반영해서 책도 나오고 그때 이제 진행할 것이고 또 개정세법은 언제 해요? 라고 물어보는데 이것도 시행령이 확정되는 2월 달 중순이나 말쯤에 이제 제가 진행을 할 거예요. 기타 세법 이제 원전 회계사님이 진행하시고 개정세법 이제 제가 진행할 거예요. 근데 이제 개정세법이 또 수험생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게
올해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계산세법을 막 언제 막 빨리 공부하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험에 막 엄청 많이 나오진 않아요. 계정세법이. 계정세법이라 다 나오진 않고 이제 한 두 문제, 세 문제 많아야 그 정도가 반영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때 해도 절대 늦지 않고 확정이 안 돼서 제가 또 미리 미리 좀 알려드린 것도 있지만 그게 진짜 다 통과되진 않아요. 그래서 확정이 되고 나서 강의할 수밖에 없는 점. 그래서 이때 하는 점 그렇게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이제 설명회를 마칠게요.